내용들은 지금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지. 지금 여러분들 문제 4-3에 보면 역함수를, 지금 이 시간이 수학하 시간은 아니니까 역함수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만 좀 집중을 해볼게. 일단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역함수를 구할 때 첫 번째, x를 y로 표현하시고, 두 번째는 x, y 자리 바꾸시면 돼요. 자리를 바꾼다라는 얘기가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수학하에서 더 자세히 복습을 하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같은 1대1 대응이 돼야만 하고, 지금 그걸 알아보는 과정은 저는 뭐 이 단원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할 거고,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별로 이쁘지 않은데 3의 x-2제곱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아래 깔끔하게 밑이 오게 x 아래에. 그럼 얘는 이게 9분의 1이지.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럼 앞에 2를 곱해서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결국 y가 이거란 얘기예요. 안녕. 근데 제가 x를 y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얘만 남기려면 양변에 2분의 9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식을 살짝 바꾼 겁니다. x를 y로 표현하려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로그고, x는 로그 3의 2분의 9y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 y 자리 바꾸시면 끝이에요. 여기는 y를 집어넣고 여기는 x를 집어넣고. 자, 맞죠? 자, 이게 첫 번째 함수에 제가 역함수를 구한 거고, 여기는 다 계산 연습입니다. 계산 연습.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이게 x, y 자리를 먼저 바꾸고 정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도 이제 x를 y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2를 넘기시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지수식으로 되돌려 놓으면 3의 이거 제곱이 이거죠. 3의 y-2의 제곱이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를 y로 표현했습니다. 표현했으면 이 상태에서 x, y 자리 바꾸면 그게 그대로 역함수 구한 거. 자,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는 뭐 이걸 그려보라는 게 아니고 역함수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만 구하면 되고, 3번은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한 문제인데 보통 책에는 잘 다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왔으니까 제가 살펴보면, 자, 일단 x가 1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근호 안이 양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x를 y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미 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y는 로그 10에 어쩌고 정리는 돼 있고, 이걸 지수꼴로 바꾸면 10의 y제곱이 이거 나오면 되죠. 자, 이건 제가 이쪽에 쓰겠습니다. 10의 y제곱이,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근호를 걷어내야 됩니다. 근호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우변에 근호가 또 튀어나와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네 둘 하면서 근호 또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x를 넘기고 제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근호 없습니다.
별 대단한 건 아니고 근호를 없애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왼쪽 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10y 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이거 넘기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얼핏 보면 뭐 2차 방정식 꼴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x를 y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x를 y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만 넘기면 자 얘는 그냥 둘이 곱해서 2y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맞니? 자 이제 x 여기 있고 양변을 2 곱하기 얘로 나누면 되죠. 얘로. 그럼 좌변은 x만 남을 테고 이쪽은 2 곱하기 자 이렇게 될 테고, 이게 x를 y로 표현한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x, y 자리 바꾸시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식보다는 얘를 더 정리해서 이거 2분의 1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면 10의 x제곱이고 이렇게 쓰면 10의 x제곱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얘는 일단 뭐 범위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으로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면 우리 지수함수를 지난 시간에 그려봤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지수함수는. 그리고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맞죠? 결국은 둘 다 증가함수죠. 증가. 자,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증가함수였고, 자, 근데 밑이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졌고요. 맞죠? 그 다음에 로그함수는 뭐 조금 불쾌하지만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너무나 쉬운 게 증가, 감소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가함수는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고 감소함수는 계속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어떤 구간이 딱 주어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항상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죠. 가운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은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구간 양 끝 함수값 중에 작은 놈이 최소, 큰 놈이 최대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그림을 그릴 필요도 별로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시면 되냐, 먼저는 식을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식을 정리할 만큼 했는데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면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해서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나 자,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셔야 돼.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학하 어디 배우고 어디 복습하고 있죠? 집합? 명제?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어디 배우고 있어 수학과? 집합. 이 양반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해보고 생각이 안 나시면 뭐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뭐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정석적으로 볼게. 식을 제가 먼저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예요. 밑이 0에서 1 사이죠. 사실 이걸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겠고 1일 때가 더 작겠지. 그럼 x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2의 제곱이죠. 이게 그대로 최대값이 될 거고, x가 1일 때 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다 라는 거. 자, 얘는 뭐 특이할 만한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건 지수함수 두 개가 곱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그럼 지수법칙에서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이니까 한 번에 x제곱 하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곱하고 x제곱. 그럼 결국 얘는 증가함수죠.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클 겁니다. 자, 이 말은 x가 0일 때는 최소고, 자, x에 0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0제곱이니까 1. 이게 최소값. x가 2일 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4분의 9. 이게 구간의 끝값, 가장 큰 값 되겠네. 자, 맞습니까? 자, 1, 2번은 그냥 연습을 한 거고, 실제 시험은 3번처럼 나오겠죠. 자, 3번은 제가 이쪽에 살펴볼게. 자, 2의 x 플러스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은 앞으로 빼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수 함수에서는 두 밑은 다른 거라고 했죠. 얘는 4고 얘는 2입니다.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치환을 해야겠지. 반복되는 부분을. 오케이. 2의 x제곱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2의 x제곱 제곱하면 4의 x제곱이죠. 그러면 먼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이게 치환한 거죠. 근데 치환하면 변역이 생기는 거 다 배우셨을 거야. 변화된 정의역. 제가 그냥 이렇게 쓰면 t가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를 가질 수가 없는 게 x가 이거밖에 못 가지지. 맞습니까? 그럼 x가 2일 때는 t가 4가 되겠고, x가 3일 때는 t가 8이죠. 이 사이밖에 가질 수가 없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맞습니까? 이게 치환한 거고,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t로 표현하면 이건 t제곱이지.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 대칭축이 4지. 2차 함수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야. 아래로 볼록이죠. 2차 함수축이 양수니까. 자, 그럼 저 2차 함수를 제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죠. 지금 요만큼만. 그럼 당연히 4일 때가 최소값일 겁니다. t가 4일 때. t에다 4 집어넣으면 16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8일 때가 최대겠죠. t가 8일 때 64 빼기 64니까 빵. 됩니까? 이게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가 되겠고, 여기는 제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6번, 1, 2번 다 풀어보시오. 혹시 최대나 최소가 없다라고 하면 없음이라고 쓰셔야 돼. 뭔 소리야?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수자리가 복잡하죠. 이걸 통째로 치환해야 돼요. 그럼 이 전체는 감소함수지. 밑이 2분의 1이니까 전체는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애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수자리가. 그래서 제가 fx라고 치환을 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fx가 크면 이 전체 y는 작아지죠. fx가 최소면
가장 작으면 y는 가장 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밑이 2분의 1이잖아. 밑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란 얘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지수가 커지면 이 전체는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당신들이 1순위로 하셔야 되는 건 이 복잡한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범위가 되겠지. 여기는 2차 함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지수에 있는 식만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fx는 2 이상으로만 나오지. 이거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고 그때 값이 지금 구해봤더니 2 나왔어요. 2. 자, 이 말은 fx는 2 이상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럼 1번을 제가 다시 이쪽에서 보면 2분의 1에 fx 제곱꼴인데 fx가 2 이상이래. 2 이상이란 얘기는 최대값은 없지. 맞습니까? fx의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fx의 최소값이 2일 때 y는 최대겠죠. 반대니까. 자, 그럼 이게 2일 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최소값은 없겠지. 애초에 지수에 있는 fx가 최대값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클 때 이 전체는 가장 작아질 텐데 지수가 최대값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는 최소값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적어주셔야 돼. 자, 됐습니까? 근데 이거 뭐 맞군요. 최대값 4분의 1, 최소값 없고. 자, 두 번째는 우리 필수 예제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일단 얘를 치환할 거고 치환할 텐데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x가 제일 클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고 제일 클 때 0일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이게 가장 작은 값이고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나오죠. 범위가 이렇게 쇽 바뀝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난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고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이 식을 제가 다시 t로 표현하면 4분의 1의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 요 놈의 제곱이니까 얘는 t제곱이고 마이너스 6t고 플러스 1이지.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지. 이렇게 될 겁니다. 3, 마이너스 8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2차 함수는 다 돼 있어야 돼. 근데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좌우 비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럼 이게 최소값이죠. 최소값 t가 얼마일 때? 3일 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고 자, 최대값 1일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최대값이지.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방금 했던 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거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으니까 이 유형만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1번은 가장 무난한 상황이죠.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진수자리가 작으면 가장 작은 값, 가장 크면 가장 큰 값이 나오겠지. 근데 x가 3부터 5래. 그럼 끝난 거 아니야? x가 3일 때 그때 y 값은 이거고, 이게 그대로 최소값이 되겠고, x가 가장 큰 값일 때 5일 때, 자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이거 4니까 2 나오죠. 이게 최대값이 되고,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라는 거고. 자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진수자리가 불쾌한 애가 와 있죠. 자 다음 로그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 로그식을 제가 y라고 했을 때 y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면 진수가 가장 클 때 전체도 가장 크고,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전체도 가장 작겠지. 자 그런데 진수가 복잡하니까 제가 fx라고 둘게. 자 2차 함수 형태네. 아무 멘트가 없으니까 제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x는 8 이상으로 나오죠. 8 이상으로. 아래로 볼록인데 꼭 지점이 2,8이니까 8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8보다 위쪽으로만 나오죠. 자 근데 이 전체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밑이 1보다 큰 상태니까 진수가 최소일 때죠. 즉 fx가 8일 때 y는 최소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최소값은 fx가 8이니까 y는 로그 8의 8, 즉 1. 이게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값이고,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얘는 하나 더 물어봤는데 최소일 때 x값도 구하래. 자 최소일 때 x값이면 fx가 8일 때가 최소라며. 얘가 8이 딱 나와야 되죠. 얘가 딱 8이 나올 때 x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8일 때면 이거 없어지면 이게 0일 때, 즉 x가 2일 때가 최소지. x가 2일 때 8이라는 최소가 나오고, fx가 8일 때 진수가 최소니까 전체도 최소다 라는 얘기. 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수학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한 번쯤은 배우셨겠지만 잠깐만 복습을 하면 더 자세히는 명제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기억이 난다.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헐. 자 그럼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산술평균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별량이 2개일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둘의 평균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냅다 더하고 2로 나누지. 3개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3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죠. 여러분들 평균 점수 구할 때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오케이.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 기하평균은 둘이 곱하고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둘이 곱하고 루트를 씌워준 거다. 자, 둘의 차이점을 뭐 밖에 날씨도 추워서 피곤들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뭐랄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 떡볶이집을 차린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제가 요즘 뉴진스 너무 쩔지 않니? 어제 너무 많이 봤더니 뉴진스 같은 이제 아이돌을 마치고 떡볶이집을 차렸다고 생각을 해봐. 첫 달에 열심히 떡볶이를 팔았는데 하루에 10,000원어치 팔았다라고 해봅시다. 10,000원어치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시작. 근데 한 달째 이제 떡볶이를 열심히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서 매출이 2배 늘었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한 달 지난 다음에는 매출액이 얼마일까? 20,000원이겠죠. 20,000원이래봤자 뭐 먹고 살 수가 없지. 20,000원이면 재료비도 안 나오고 편의점 2시간 알바하면 20,000원인데. 자, 그래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홍보도 하고 뭐 춤도 추고 해서 매출이 8배가 뛰었다라고 해봅시다. 얼마 팔았습니까 그럼? 160,000원. 자, 뭐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건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수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전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걸 아무도 수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럼 매출액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2배 늘고 8배 늘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고 나누기 2 해야지 5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왔다고 해줘. 나오지. 5배라는 결론이 맞나 볼게. 5배가 맞으려면 첫 번째 시작할 때 10,000원 팔았어요. 그럼 매출액이 5배 증가했어. 얼마 팔아야 돼? 50,000원. 맞죠? 또 5배 증가하면 몇만 원 팔아야 돼? 25만 원을 팔아야 맞는 결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2달 지난 다음에 16만 원어치 팔았다며 2배, 8배 성장했을 때. 자, 지금 뭐 과학 시간 아니지만 심플하게 볼게. 그러면 처음 판 양을 제가 K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달에 2배만큼 늘었어요. 2K. 그 다음에 8배만큼 늘었어.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심플하게만 볼게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A배 늘었고 두 번째 B배 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헷갈린가? A배 늘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A제곱은 16이니까 A는 4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4라고 보면 맞나만 확인해 볼게. 10,000원 팔았어요. 4배 늘어났으면 40,000원, 4배 또 늘어났으면 160,000원 맞지? 예, 맞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4배만큼 늘었다라고 대답을 해야 맞겠죠. 근데 이 4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나왔냐? 자, 2배 늘고 8배 늘고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워서 나온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는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시간에 잘 보여오진 않을 거야. 근데 이 중에 뭐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인구 증가율, 소득 증가율, 출산율. 뒤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오. 뒤에 율자 들어간 건 산술 평균으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기하 평균으로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신문지를 읽는다던가 경제지를 읽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된 기자들은 다 잘못된 거야. 다 잘못된 거. 이거는 완전 예상치가 달라집니다. 예상치가 달라지죠. 2배, 8배 증가했으면 평균적으로 4배씩 증가한 건데 둘이 더하고 나누기 2에서 5배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결론이 잘못 나와요. 자, 됐습니까?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저는 그럼 수학에 필요한 내용만 볼게. 자,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둘 다 양수해야 돼요. 왜 양수해야 되냐면 이거 둘 다 근호 안에 갇혀져 있죠. 갇혀져 있지? 자, 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분모 통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AB가 양수니까 얘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쪼갰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아 내가 빨리 설명하려고 하니까 헷갈려 죽겠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맞습니까? 그럼 항상 0 이상 나오지 않아? 맞죠? 왜 눈빛들이 세뱃돈들은 많이 받았니? 세뱃돈들을 덜 받았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다.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상이에요. 얘에서 얘를 뺐는데 항상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다시 수학화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 저는 이 단원에 필요한 부분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 그럼 이게 이 병신 같은 식은 뭔데요? 라고 하면 보통 양변에 2를 곱한 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건 어떤 두 수의 합이죠? 어떤 두 수의 곱이죠? 맞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 두 양수의 합은 이 루트 둘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오케이. 자, 요거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항상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합과 곱의 관계가 나오면 대부분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보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 제가 푸는 내용을 직접 보여드릴게. 이게 그냥 문제에 써 있어요. 두 양수, 양수라는 조건 나왔고 합 나왔고 이거 결국 밑이 3분의 1로 동일하니까 이건 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였다라는 가정하에 x 플러스 y는 18이래 지금. 그리고 구하라는 식은 로그 3분의 1의 xy입니다. 이놈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이 로그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xy가 가장 클 때 최소지. 진수가 클수록 이 전체 로그 값은 작아질 테니까 밑이 0에서 1 사이잖아요.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xy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맞죠? xy의 최대값. 자, 이제 여기서 그냥 기계적으로 쭉 쓰셔도 돼. 이게 두 수의 합이죠. 곱이죠. 두 양수의 합은 이 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거 18이라며.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제곱하시면 81이 최대값이지. 81이 최대값. 자, 81이 최대값이고 그럼 얘가 81이 되면 로그 3분의 1의 81. 자,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최소값이 될 테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등호 성립 조건을 외우셔야 돼. 이거 명제 시간에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것 같아서 등호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부등호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같아질 때를 말합니다. 얘랑 얘랑 같아질 때. 자, 예를 들면 10과 10의 평균을 구해볼게. 10과 10의 평균을 산술평균으로 구해도 10이 나오죠. 근데 기하평균 둘이 곱하고 루트 씌워도 10이 나옵니다. 맞죠? 즉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그럼 여기서 최소일 때 xy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최소가 되려면 xy가 최대가 돼야 되고 xy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딱 등호인 순간이죠. 등호인 순간이니까 얘랑 같을 때를 말해요. 둘이 같은 애 더해서 18이면 둘 다 9일 때지. 9일 때. 자, 맞습니까? 근데 이거 못 풀 것 같아. 유제 4-8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4-8번. 사실 이걸 2차 함수로 풀어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2차 함수보다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 요 놈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저놈은 이거죠.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XY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Y 자리에 10-x를 집어넣을게. 그리고 xy가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 양수 나와야 됩니다. 자,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x는 10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수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이렇게 정의역이 숨어있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죠? 그러면 이 전체 로그식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증가함수죠. 이놈이 가장 크면 됩니다. 진수 자리에 있는 x 곱하기 10-x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예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 식을 진수 자리에 있는 얘를 편의상 제가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네. 대칭축은 5지. 그럼 5일 때가 최대입니다. 5일 때가 최대면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50이니까 25죠. 이게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고 그럼 최대일 때 저 진수 자리가 25일 때 2라는 최대값이 나오겠지 문제에. 맞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2가 되겠고 최대가 될 때 xy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x가 5일 때 최대죠 지금. 그럼 x가 5면 y는 얼마냐? x가 5면 y는 5지. xy가 모두 5일 때 이 전체 식은 최대값 2가 나온다 라는 얘기네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